행동을 하는데 이런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났을 때 교사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부정적 행동을 훈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훈육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행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요즘 아동학대다 해서 사실은 너무 이제 이렇게 그 훈육하는 부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이 주위에 종종 있는데요. 그 아동학대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더 짚어보겠지만 아니면 다른 수업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겠지만 아동학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성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학대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동이 공격적인 어떤 폭력적인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훈육이 일어나지 않고 아동학대로 오해받을까봐 교사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배제를 한다면 유아기에 충분히 사회 정서 발달을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요인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공격적 행동이나 폭발 행동, 뭐 고집을 너무 부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교사의 적절한 훈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유아에게 언어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도록 지도해 줘야 되겠죠. 훈육이라는 게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훈육이 그냥 매를 들거나 뭐 혼을 내거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충분히 너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때를 쓰면은 너가 지금 때를 쓰니까 선생님이 너무 지금 힘들어. 아니면 이 친구가 지금 힘들어 하는구나. 그럼 너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니? 그럼 너가 왜 지금 많이 힘들어 하니? 때를 쓰니? 하고 아이의 기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그 기분을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기분으로 바꿀 수 있게끔 교사는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정서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미리 그 전에 아이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켜야 할 약속과 규칙을 학기 초에 유아들과 함께 나누고 일상생활에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유아기는요, 무엇보다도 반복학습입니다. 한번 지난번에 선생님이 말을 했잖아.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그런 행동은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잖아. 아이들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반복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가졌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너가 규칙을 잠깐 잊어버린 것 같구나.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니? 충분히 아이에게 공감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그래서 규칙을 다시 반복적으로 되새김을 해주면 아이가 점점점 그런 부정적인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 역할을 보시겠는데, 지금 뭐, 어쨌든 시대적 흐름이 지금 양성평등이죠. 당연한 거고요. 양성평등인데, 어릴 때부터 성 역할을 너무 이제 분류를 해서 이렇게 교사가 지도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조선시대 우리 옛날처럼 여자는 딱 이래야 돼, 남자는 딱 저래야 돼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바뀔 수 있는데 영유아기, 특히 유아기 때 성 정체성이 일어날 때 요 시기에 성 역할을 적절하게 잘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은 인간이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범주죠. 성은 이제 성 역할이라는 것은 사회가 규정한 성에 적합한 행동, 태도 그리고 가치관을 습득하는 사회화 과정인데 뭐 핑크색, 분홍색이니까 여자친구 거야. 파란색이니까 남자친구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제시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성 역할이 아니고 여자아이로서 뭐 소꿉놀이는 여자애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총싸움이나 이렇게 뭐 폭력적인 어떤 그런 행동은 남아들이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의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성 역할에 대해서 교사가 적합한 행동, 태도를 할 수 있게끔 습득시켜 주는데 양성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남자아이가 소꿉놀이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자아이가 총싸움, 전쟁놀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해주는데 단지 그 행동이 너무 과격하지 않은 선에서 교사가 이제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성이라는 것은 하나 유기체 안에 여성성, 남성성 특성이 공존하는 의미인데 이 공존 자체를 교사는 같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잘 끌어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성 역할 발달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 가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래, 그리고 매체나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데 특히 이제 문화적 요인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부터 이제 그런 부분이 많죠. 여자아이가, 뭐 남자아이가 이런 언어적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보육교사는 유아기 아이들에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예쁜 친구, 뭐 제가 이제 그 경험해보면 교사가 예쁘게 앉은 친구 누굴까요?
예쁘게 앉은 친구부터 밥을 먼저 줄게요. 이렇게 교사가 많이 쓰는데 그런 언어적인 오류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쁘게 앉은 건 과연 어떤 걸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교사는 이제 유아에게 좋은 성 역할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언어적인 어떤 표현력, 인지력 그런 부분이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는 유아들에게 이제 동화책을 들려줄 때라든지 아니면 시청각 자료, 놀잇감 등을 제공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어떤 성에 편차를 두는 그런 어떤 놀잇감이라든지 동화책을 선정하시면 조금 곤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영유아기 발달적 특성과 보육교사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요 과정을 마치고 다른 과목도 학습하시고 이제 보육교사가 되시면 나는 과연 어떤 교사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